당신마음 굶어도 교회는 가야지. 못 먹고 살 것 같아도 있을 건 다 있어. 사랑스러운 세일러, 사랑스러운 세일러. 피리 부는 여자, 피리 부는 여자. 괜찮아, 피리 소리. 하지만 둘이서 나눴던 시간들, 그날 나는 넌 지지 않는 잊었어. 새들 너만 참 열심히 기도해. 내가 불행해진 이유를 찾아. 죄책감에 꼬리를 잘라.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내 애는 아직도 못 찾았잖아. 사실 제일 처음 의심받은 건 저 사람이잖아요. 지금 내가 피리 부는 여자라는 거야? 글쎄요, 혹시 모르죠. 규칙 상식, 규칙 상식. 해본 적 없어도 알아. 참여패 팀 아나티데의 작곡가로 참여하게 된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활동명으로 말했는데 괜찮은가요? 그럼요. 저희 참가자분께서 본명이 아닌 또 활동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제 공연도 하셨는데 활동명 얘기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뭐 아시겠지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공연 담당이자 막내 맡고 있는 고민지라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대표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좀 인터뷰이 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도 좀 가장 연배가 비슷한 제가 가면 좀 긴장을 풀지 않을까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공연 마쳤는데요.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막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이 끝났는데요. 네. 일단 마지막 일자에 저희 공연을 해주셨죠. 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감이라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죠, 공연이. 저희 팀원들을 일렬에 앉아서 보게 해주셨어요. 일렬 상수 쪽, 그러니까 관객석 기준에서 제일 오른쪽 앞열에 3명이서 쪼르륵 앉아가지고 저희도 공연을 관람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손을 떠난 영역이니까 그냥 편하게 내려놓고 보자 하고 봤는데, 제가 다른 작품 공연을 보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빠져들어서 몰입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잡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뭘 봐도 그냥 저기 방금 이 화음 썼네, 뭐 가사가 어떤, 이거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감상보다는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관람하는 편이 많은 쪽인데, 어제는 다 내용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개랑 그렇죠. 이거랑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님들도 이제 연습 때보다 제일 진짜 최선으로 너무 연량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극장 환경적인 게 또 조성이 되고 하니까 보고 나니까 온몸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근데 이게 공연이 잘 될까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내용에 빠져들어서 긴장을 해가지고 네. 네,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저도 함께 봤는데 그래도 네. 무사히 잘 공연 네. 끝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함께 기뻤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만족하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질문은요. 네. 그러면 우선 가장 쉽게 가장 처음 뮤지컬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뭔가 기억이 나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본 공연은 좀 공연장에 가서 본 거 말고 진짜 그냥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계기? 네. 접하게 된 그걸로 하면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친구가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라면서 그냥 유튜브 링크를 던져주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봤는데 멜로디가 계속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게 확실하게 제 뮤지컬을 이쪽 업으로 삼고자 하는 계기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 노래 하나에 어떻게 보면 첫눈에 첫 귀에 반해다고 해야 되나요? 확 사로잡히신 거네요. 혹시 어떤 넘버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장면이나? 어떤 뮤지컬이었는지.
방금 업으로 삼는 계기라기보다는 관심이 확 가게 된 계기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정확한 노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품 이름이 스릴미였어요. 네. 현재까지도 너무 인기 있게 네. 얼마 전까지도 공연한 공연이죠. 실제로 가서 보시기도 하셨나요? 한국 버전은 못 봤는데 그 제가 고향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오. 제가 부산에서 뭐 국제 뭐 이런 거 있을 때 외국 팀이 와서 영어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막 옆에 띄워주고 그때 봤습니다. 너무 좋은 관극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아까 업으로 삼는 것보다는 처음 반하게 된 계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셨는지도 궁금하고 처음 뮤지컬을 접했을 때와 지금 뮤지컬을 바라볼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도 뭔지 궁금한데요. 먼저 업으로 삼게 된 계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장래 희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부분이 예술 카테고리였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처음엔 소설 작가, 완전 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시나 소설 작가 뭐 이쪽 생각을 하다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 쪽도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글도 계속 어릴 때부터 접해왔고 음악도 계속 접해왔거든요. 크레딧? 네, 크레딧? 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거를 한참 동안 제가 멍하니 바라봤거든요. 영화 보면 참여자가 엄청 많잖아요. 쭈르륵 올라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야기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해준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황홀한 기분일까.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얼마나 환희에 차게 될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 완전히 혼자 하는 작업에서 영화 팀 작업으로 옮겨갔다가 그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뮤지컬을 친구 덕분에 매료되게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이유로 뮤지컬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이 참 종합예술이라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런 점에서 또 반하셨다고 하니까 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저희 서류에 적어주신 내용인데 네. 세상살이를 음악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요. 되게 심오한 말 같으면서도 네. 어떤 점에서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마 참여회 지원서에 그렇게 적었었죠. 맞습니다. 그거를 그 문장 자체를 몇 년째 저는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의 신체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합창을 되게 많이 했고 합주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씩 앙상블 간간히 하곤 했었는데 그거 연습하고 공연 올리는 과정에서 여럿이서 하나가 되는 법. 그리고 이제 구전설화처럼 민요처럼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악보로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악보라는 정제된 종이 안에다가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듣고 쓰고 부르고 이렇게 향유하면서 정제된 언어만으로는 담아내기엔 모호한 감정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방법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살아가는 게 모두가 어려워하고 모두가 헤맨다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유독 어려워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뭔가 이런 방향으로 나는 나아가면 좋겠다. 이게 좋다.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지도를 알려준 게 저에게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너무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친구들 중에 작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서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두 번째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이 이제 신인 창작자를 개발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잖아요. 네.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뮤지컬 쪽으로 꿈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대학을 작곡 전공으로 선택하셨잖아요. 네. 혹시 대학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을 치러야 그죠. 하죠. 그리고 예술 분야다 보니까 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뮤지컬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어요. 사실 예술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늦은 편이거든요. 준비한 기간 자체가. 그죠. 일반 예술고등학교도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서 사실 2학년 중반부터 준비했다 치면은 현역으로 간다 해도 1년 반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정보가 되게 없어서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서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거를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술 계통을 어릴 때부터 밟아오던 것도 아니고 일반계에서 갑자기 시작을 하려니까 입시 관련한 정보를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서 음악 작곡 입시가 가능한 선생님이 연이 닿아가지고 정확히 가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가을부터 이제 입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현업에서 뭐 작곡이랑 음악 쪽으로 활동은 하시지만 입시 쪽의 전문은 아니셨거든요. 그거를 알게 된 게 이제 1년 동안 배운 다음, 그러니까 3학년 여름 가을쯤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지금 이대로는 한국음악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시험을 치기에는 너무 역량에 무리가 있다. 라고 그때 판단을 해서 급하게 다른 입시 전문 선생님께 찾아가서 엄청 힘들게, 네. 아, 그래도 네. 어떻게 잘 들어가셨네요. 네. 아,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본 전공이 사실 예술 쪽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같은 이유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런 정보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역시 입시는 다 한 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이렇게 작곡으로 대학교를 가셔서 빠르게 졸업하고 바로 연극교육 전공으로 석사를 하시는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 저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저는 네. 사실 본 전공이 저도 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을 전공을 하고 저는 복수 전공을 이제 관련돼서 예술 쪽을 하고 또 저는 반대로 석사를 이제 뮤지컬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와 이제 완전히 반대의 길이신데 혹시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연극 교육 전공이라는 것에 대해? 일단 완전히 반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저는 학부하면서 교직 이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 교육 자격증이 소지 중이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진로가 크게 두 갈래인데 이제 예술이랑 교육. 그거를 항상 두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작곡 전공 학부 2학년 2학기에 교직 신청을 오직 그때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쵸. 그래서 그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해보자.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또 자격증 과정도 있어서 그거랑 교직 이수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사실 신청한 계기 자체는 뭔가 복잡한 뭐보다는 그냥 대학교에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야겠다. 그죠. 네,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적성에 잘 맞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졸업할 쯤에는 뮤지컬이나 작곡이나 예술이 아니라 그냥 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엄청 강하게 했었는데 그게 공교육 교육이잖아요. 그게 교직 이수를 하고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오지만 내가 그쵸. 임용고시를 치면은 1급 자격증과 함께 완전히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 교원 자격증이 제가 갖고만 있으면 원할 때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때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바로 알아들었긴 한데 제가 또 사범대를 졸업하게 되면 전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립학교에는 갈 수 없고요. 이제 교직이수 하셨다고 했는데 또 교직이수를 해도 전교사 2급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립학교 말고 이제 사립학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안 되고요. 그렇게 막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는 선생님 분들은 이제 전교사 1급 임용고시를 치고 받은 자격증으로 따게 되는데, 이걸 따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이제 배정을 해줘요, 선생님을. 근데 이게 그만두고 원할 때 다시 한다, 이건 안 되고요. 그때 들어가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딴 걸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배정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진로에 대해 아마 고민을 하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뮤지컬 쪽으로 좀 더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막상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음악극 창작 협동과정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뮤지컬 창작을 배우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준비를 해보면서 동시에 지금 다니고 있는 연극교육과정, 그거는 모교거든요. 학부했던 학교랑 똑같은 학교인데 거기 담당 교수님을 예전에 교양 강의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 이런 연극교육 과정이 있다를 그때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그냥 잊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찾던 도중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뮤지컬이 사실 음악이랑 연극이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연극을 하면 합치면 뮤지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존경하는 뮤지컬 작곡가나 혹은 공연인, 롤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미로 작곡가님. 네. 저희 이번에 보러 오셨었는데. 네, 인사했어요. 인사드려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롤모델 분도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혹시? 일단 제가 참여회 오기 전에 딤프 아카데미를 2번을 했는데 그때 멘토님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연이 이어져서 또 이렇게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참여회에 대해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지금 멤버들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딤프 아카데미에서 작가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저희가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참여회에서 공연한 작품이 그때 개발된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딱 작년에 피리 부는 여자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에 15분짜리 리딩 공연을 올리는 게 당시 아카데미 최종 목표였어서 그때 작업을 한번 했었고요. 거기서 작가님을 만났고, 이거를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더 디벨롭해서 가져가 보자 라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회를 알게 됐어요. 공고를 그때 당시 동기들이 알려줘가지고 야 이런 거 있대 너희도 한번 해봐 해서 지원 자격을 받는데 연출가가 필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아는 연출가가 없어서 주변에 공고를 돌리다가 저희 작가님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셨는데 예술대학이니까 이쪽에도 연출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지원할 당시가 1월, 2월이었거든요. 그렇죠.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역시 뭔가 도전을 할 때는 그런 거침없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미로 작곡가님께서 저번 멘토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저번에 만난 분이 작가님이신 건가요? 그럼 다미로 작곡가님이랑 작업을 할 때? 네, 다미로 작곡가님이랑 작업할 때 작가님을 먼저 만나서 작품을 개발을 했고요. 개발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디벨롭할까 알아보던 과정에 참여회를 알게 되었고, 근데 여기에서 연출가를 필수로 요구를 해서 주변에서 모집을 해서 만나서 같이 공고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 참여회 말고도 여러 가지 창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창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뮤지컬이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죠. 글만 좋아도 안 되고 음악만 좋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주 간결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장점은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뮤지컬이 종합예술인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을 받는 만큼 반대로 참 종합예술이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저희 종합예술일 때 이 중점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가 그래도 좀 작품을 창작을 하실 때 중점을 둔 부분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되는. 그렇다면 우리 아나티데의 작품 피리 부는 여자에서 뭔가 그래도 이 점은 가장 신경을 썼다. 이 점만큼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작곡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비단 저희가 이번에 공연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제가 뮤지컬 작곡가로 업을 삼고 싶어 하면서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로 제일 앞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뮤지컬 안에서 노래는 글의 부속품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관점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다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그 대화 과정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사람과의 일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그 작곡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네. 저는 피리 부는 여자 보면서 근데 음악이 가장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다성부 구성도 너무 인상 깊었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 위에 죽음의 무도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어머 이러고 그래서 제가 또 박식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클래식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확 그 죽음의 무도 모티프가 확 들리는데 이 상황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요소들?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짧게 넣어놔가지고 이게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들으니까 너무 기쁘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서. 이게 이번 공연은 40분 분량이었지만 저희가 사실 전에는 약 2시간 분량이 풀 음악이 다 있었거든요. 이걸 40분으로 축약해서 내놓은 거다 보니까 또 축약 과정에서 기존 넘버도 좀 구성이 달라지고 이래서 제가 맨 처음에 넣었을 때는 좀 많았어요.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모티브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그 넘버에서는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걱정을 했던 건데 알아채 주셨고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프로즌 2 보셨나요? 그럼요. 그 멜로디 있잖아요. 그 목소리 들려오는 거. 그죠. 네, 이거가 모티브가 있거든요. 이름이 명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성가가 있어요. 그 성가의 앞부분은 그 멜로디라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차용이 됐다라고 조사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음악에서도 그 부분, 그 모티브가 많이 변주되어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딤프에서 공연할 때는 불 지르는 부분에서 코러스가 허밍을 하는데 그때 방금 말씀드린 죽음 모티브로도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음악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네. 다성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딱 이 다성부 음악을 부를 때 딱 그 멜로디가 뭔가 딱 그렇게 중세시대 합창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것도 참 이 무드를 참 잘 잡는 게 아닌가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시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모티브는 아니지만 그 느낌 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새벽의 미래라는 초반부 넘버가 있어요. 그 에비게일과 베티라는 두 주인공이 숲에서 만나서 굉장히 밝게 춤추고 노는 장면인데 제가 그 넘버를 작업할 당시에 손다임 곡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곡을 위해서 들은 건 아니고 당시에 작업하던 다른 작곡에서 레퍼런스 참고곡으로 삼아달라고 해서 들었던 건데 참여회 그 완전 잊고 있었는데 참여회 멘토링을 하는데 그 넘버 들어가니까 이 작곡가 되게 샌더임의 느낌이 나네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던 적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손다임 작곡가님께서 참 화음 너무 멋있게 쓰시죠. 네.
저도 듣고 보니까 약간 스위니 토드도 생각이 나는 것 그 얘기도 같고 많이 그러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저희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간의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하면서 있었던 해프닝이나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으실까요? 작가랑 작곡가랑 연출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달라요. 그럴만하네요. 네, 또 저희 안에서 다른데 또 이제 저희 안에서 창작을 하고 나면 제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무진이랑 또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언어가 또 달라요. 그렇군요. 네. 하긴 각자 전공하고 담당하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가 다른 게 참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사실 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통 작가, 작곡가만 뽑는데 여긴 연출가까지 해서 3인 1조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또 대표님과 팀장님께 들어보니 나중에 가서 작가, 작곡가가 팀인데 연출가 분이 들어와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발 단계부터 연출가 분께서 함께 한다면 이때 처음 먼저 부딪혀보고 창작 과정에서 먼저 이야기를 맞춰보면서 그래도 좀 어떻게 이렇게 한 팀이 되기 좀 좋지 않을까 한 작품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확실히 연출가까지 3인 1팀 체제로 돌아가는 게 여기가 처음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도 굉장히 신기했고 9개월 동안 달려오는 과정 내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궁금해한 게 저뿐만이 아니라 팀원도 다 그랬고요. 특히 연출 팀원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3인 1팀으로 가는 게 사실 창작 단계에서부터 연출가와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진행을 할 때 뭐 굳이 장점만 말해 주실 필요 없고요. 뭐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단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였던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 한다면 그 방금 대표님 말씀 전달해 주신 것처럼 연출가와 부딪히는 경험을 작가, 작곡가 입장에서 미리 할 수 있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연출가랑 한 팀으로서 보다 가까이서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작가, 작곡가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요구하고 표현하고 제안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 작곡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창작이랑 제작의 과정 사이에서 연출가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 작곡가가 내가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 이거는 이쪽으로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사실 이 창작의 과정을 또 지켜봤으니까 그 의도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쉬울 것도 같고 또 그리고 사실 시간이 약이라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서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끝났으니까 그 전에 다른 팀장님 만나서 잠깐 얘기할 때 끝나고 2차 설문조사도 돌릴 거니까 그때 가감없이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셔서 끝내고 숨 돌리고 정리해서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장 뭔가 다 세세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참여회 진행 자체에 아쉬웠던 점이라 하면은 다른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딤프 아카데미를 했을 때는 10명이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수업을 했어요. 강의보다는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습작을 준비해오면 그걸 다 같이 듣고 멘토님이 지도해주시고 멘토링 해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이런 과정이 많았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무조건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을 해서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다른 팀과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는 뭔가 이게 3인 1팀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뭔가 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다른 팀이랑 더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팀 작품들도 보고. 아, 네, 제가 참고를 해서 또 써주시겠지만 저도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다음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자기소개하는 타이밍에 그 진행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동료가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접점 하나도 없음. 연락이야 뭐 단톡 통해서 겐톡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넣으면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멘토님들 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제작 쪽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이제 다 같이 그 멘토님 기준으로 다 같이 모인 날이 있기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프로젝트 측에서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하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염두에 또 두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런 의견이. 맞아요. 저희 의견도 뭐 당연히 다 너무 잘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참가자분들의 진솔된 후기가 있다면 더더욱 진행을 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좀 진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혹시 최근에 보았던 뮤지컬 있으신지 혹은 최애 뮤지컬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애 뮤지컬이 있다면? 한국 창작 외국 라이센스 중에서는 넥스트 투 노멀이랑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한국 창작 중에서는 쇼맨, 뒤에 긴 이름은 좀 헷갈립니다. 위대한 어느 쇼맨?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들의 창작자분들이 다 오셨었네요. 그죠? 넥스트 투 노멀 연출님도 오셨었고. 연출님 성함이 뭐였죠? 박준영 연출님. 아. 한국 협력 연출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리고 한정석 멘토님, 박주영 멘토님 저희 팀이셨습니다. 멘토. 네, 다 오셨었죠. 네. 아, 네, 저도 다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인데요. 그렇다면 한번 각 뮤지컬별로 좋아하는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넥부터 넥이라고 줄여 부르죠. 넥. 대학로에서 본 건 한 번인데 사실 제가 그 극을 처음 접한 거는 모교에 뮤지컬과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뮤지컬 전공이 있는데 거기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그냥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일단 대학로보다는 그 공연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뮤지컬 하네? 가야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3일짜리 공연이었거든요. 첫날 갔는데 홀려가지고 3일 다 봤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회전돈. 네, 넥스트 투 노멀이 참 학생 공연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또 프로 공연도 올라왔었죠.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지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이 뭐였죠?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거는 대구에 왔을 때 봤었고요. 부산 대구가 비교적 가깝다 보니까 오가기가 좀 편했는데 그쵸. 그것도 그냥 근처에서 하고 친구가 본다길래 그러면 대구 사는 친구가 그거 본다길래 그러면 그거 보고 밥 한번 먹자 해서 갔던 건데 그것도 보고 나와서 홀려가지고 며칠 뒤에 예매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대구를 혼자 다녀왔어요. 그게 아마 제 두 번째 회전이었나.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지방에 극장이 좀 많이 생겨야겠다. 투어도 많이 돌고 그래도 요즘 드림 시어터도 생기고 참 그래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부산에 있는 드림 시어터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 집 근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전용 극장 생긴다고 와 대박 했는데 대극장이라서 대극장만 와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제 취향은 소극장이에요. 아 근데 소극장 뮤지컬들도 지방에 가면 대극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홍련도 그렇고 방구석 뮤지컬도 그렇고 다. 네. 그리고 유진과 유진도 되게 큰 곳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그러게요. 소극장 전용 극장도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우리 쇼맨. 네, 쇼맨이었죠. 네. 쇼맨도 얼마 전에 했는데 보러 가셨었나요? 네, 그때 봤습니다. 아, 어떠셨는지 한번. 극장에서 본 거는 최근이고요.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 예전에 온라인 중계할 때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때는 당시 딤프 9기 동기 중에 아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극이다 소개를 해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접한 거는 그쯤인데 그때는 그냥 좋네 정도였는데 저희 팀 작가님이 쇼맨을 엄청 좋아하세요. 자꾸 제발 봐줘 이거 봐줘 싹싹 빌어가지고 엄청 영업을 하시고 그래 뭐 한 번 더 볼까 해서 극장으로 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그렇죠. 확 오면서 제가 뭐랄까 그 영감이 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뭐가 탁 켜지면은 엄청 말이 빨라지고 막 돌거든요. 그죠. 보고 나와서 그때가 폐막이 언제였죠? 이번 시즌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름이었나? 맞아요. 아직 더울 때였습니다. 확실한 건. 폐막 직전에 보고 나왔는데 그때가 한창 또 참여회 하던 때라서 보고 나오니까 이제 예전에 저에 비해서는 전문 지식이 좀 쌓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효과적이구나 이게 좋다 이거를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떠올라서 그날 작가님이랑 엄청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별개로 작가님 우리 아나티드 작가님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뮤지컬 작가님이 멘토셔가지고. 사실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멘토 지정을 제발 그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저희가 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잘 이어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근데 저도 보는데 어떻게 그런 문장을 쓰시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또 만드셨는지 저도 되게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특히 그 비유가 그 인생은 키만큼 높은 바다라는 그 비유가 참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높은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비유가 참 몸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쇼맨이 다들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되게 인기 있는 한국 창작 뮤지컬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한국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작품을 많이 아는 편이 아니고 이 많이 아는 편이 아니라는 거는 국내 창작에 한정하지 않고요. 정말 창작자로서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뮤지컬 역사를 배울 때 거론되는 것도 거의 잘 모르고 수업을 듣긴 했지만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뭐 현재 뭐가 뭐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뭔가 유명한지 엄청 떴던 작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거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견해가 상당히 좁을 수 있습니다만 한국 창작 뮤지컬에 대한 생각 뭐 생각하시는 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 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라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기는 한데 일단 레포트 주제가 그거였어요. 한국 뮤지컬 안에서 사용되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의 한계. 저도 같은 주제로 발표한 적 있습니다. 네. 음악학 시간에 저도 했었었는데, 네. 저도 같은 레포트를 작성했었던 입장에서도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세상 모든 것은 스펙트럼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유독 여성 캐릭터는 극명하게 떠받들어지거나 극명하게 추락해 있는 존재거나 둘 중 하나로만 묘사되기 쉽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저도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대로 오면 올수록 좀 더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 참여패만 봐도 여성 캐릭터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인기 있게 공연되고 있는 레드북의 우리 안나 캐릭터도 너무 입체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도 또 아나티데의 우리 다양한 여성 캐릭터 6명이나 나오는 점에서 우와 하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또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또 영향이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점이랑 이어지기는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뮤지컬계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뮤지컬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뮤지컬 업계가 아니라도 어디든 적용되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신진 예술가를 꺼린다?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제작자, 회사 이쪽의 입장에서 네, 일단은 그거랑 그러니까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 정확히는 이제 각 분야를 파고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뮤지컬은 무엇보다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협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이것도 예술, 상업예술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뮤지컬이 일단 상업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작하는 쪽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는 제약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그렇죠. 지역 차이도 참 크죠. 정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사실 저희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이 올해로 처음이잖아요. 저도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진짜 너무 좋은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데뷔를 하기도 어렵지만 배울 기회도 참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프로분들을 현직에서 심지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프로분들과 함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너무 사심이 담긴 질문일까요? 이런 정말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아지는 게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은지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네요.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근데 이 조건이 이 유료 공연을 안 올려봤어야 하잖아요. 예비예술인이어야 그죠? 하죠. 예비예술인이어야 하죠. 근데 저는 뭐 꼭 예비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가 참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지원이 더 많아진다면 굳이 예비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참 저는 이제 사촌 동생이 해외에 사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 그 사촌과 이 주변 가족들을 다 보면 친구들도 이제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학교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무조건 살면서 드라마 클럽을 한 번쯤은 해봐요. 네. 그리고 정말 실제 전공자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 우연한 기회로 브로드웨이 배우 중에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배우가 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창작자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찾고 찾아서 지원하지 않으면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연극 교육 석사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제가 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최근도 그렇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연극 파트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경시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입시에서 이 예체능이 참 많이 경시되지 않습니까? 예체능 전공이 아닌 이상.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사실 입시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로도 참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런 예비예술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전 국민들이 연극과 포함해서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또 연극 교육 석사하시니까 또 이렇게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참가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또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리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길게 얘기해 주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조금 덧붙인다면 이런 인큐베이팅 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서 올려도 관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술 교육 또한 함께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작을 정말 좋은 기회로 제가 데뷔하고 뮤지컬 창작 필드에 가게 되더라도 또 교육은 많은 비중이 아닐지언정 계속 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